자, 오늘은 진실과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책 중이에요. 동네 공원을 산책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일하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컴퓨터를 끄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 한 마리가 제가 어떤 풀밭 주변을 걸어가니까 굉장히 심하게 짹짹거리는 거예요. 짹짹짹짹 굉장히 심하게. 그쪽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짹짹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기가 낳아놓은 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못 가도록 계속 짹짹짹짹짹 하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으려고 하면 신호를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또 요즘에 한국 뉴스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하잖아요. 미국의 좋은 거를 한국 뉴스에서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죠? 계속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미국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 미국에서 나오는 범죄들, 나쁜 것만, 인종차별, 나쁜 것만 계속 한국 뉴스에서 떠들어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으는 게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지나가다 새가 갑자기 제가 어떤 풀숲 주변으로 가니까 심하게 짹짹거리는 것처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나라의 이렇게 추한 모습만 한국 언론이 밝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실제로 거기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통해서 그 모니터라는 뷰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지식이란 건 실질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정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너무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한국 저널리즘을 보고 느끼는 거는 한국이 몰락하고 있다예요. 한국이 심각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미국 넘어가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한국 사회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막 미국의 탑 스쿨들이 아주 뛰어나게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하고 있는 뛰어난 연구들, 그리고 미국에도 이렇게 굉장히 잘 살고 이렇게 동네가 되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공원도 되게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그만큼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모든 저널리즘에는 다 뒤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의도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원 산책하다가 짹짹짹 심하게 짖는 새를 보고, 지저귀는 새를 보고, 보통 새랑 다르잖아요. 보통 상황이랑 다르잖아요. 상식적인 상황과 다르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느껴야 돼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캐치를 잘할 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하면 항상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지 말고,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죠? TV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중동이랑 맨날 이렇게 전쟁 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저널리즘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항상 주변 국가에 막 맨날 미사일 쏘고 발포하고 맨날 탱크로 가난한 중동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뷰로 맨날 나오잖아요.
그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딱 나올 때 정말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 아니래. 상대편이 먼저 공격한 거래.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폭탄 소리 다 들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따로 있대요. 그 지역, 그 방향, 그 딱 일부 지역에서만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거고, 실제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대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냥 항상 평범하게 평화롭게 종교생활을 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그 약간 남북관계랑 비슷하죠. 한국도 막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막 보면은 막 북한이랑 뭐 간첩 보내고 막 신랑 있고 막 뭐 휴전선 근처에서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작 뭐 서울이나 요 남쪽 사람들은 또 평안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 뉴스에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북풍이다 해가지고 막 북한 문제 가지고 난리치고, 그게 저널리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필터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라고 보도왔던 저는 당연히 안 믿겠죠. 왜냐면 저는 이 지역에 오래 살았고 이 지역 잘 알아요. 이 지역 치안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밤에도 밤 10시에 막 운동하러 다니고 그래요. 혼자. 뭐 총 필요 없어요. 되게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안전한 지역들이 당연히 있겠죠. 서울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안전한 동네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도 어때요? 치안이 안 좋은 동네 있습니다. 있잖아요. 범죄 많이 일어나는 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은 항상 위험한 동네가 있고 안전한 동네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널리즘에서 계속 어느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것만 보도한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돌리는 PD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저널리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딱 키면은 전 세계 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널리즘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권력자, 어떤 세력이 말하고 싶은 의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시고 이 저널리즘에서는 항상 어떤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실은 실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요. 미국의 총기 문제가 막 난리 난다고 막 나와요. 한국 뉴스에서. 그러면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겠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가? 남의 나라 총기 문제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가?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미국 살아본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총기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총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막 힘들거나 막 범죄 위협을 당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날릴까요?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국의 뉴스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세상에 진실이 있는데 저널리즘은 그거를 왜곡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아니면 직접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 너머로, 화면의 스크린 너머로 세상을 보는 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널리즘에 속기 딱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총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건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을 잡는 사람의 멘탈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도 부엌칼이 있거든요. 뭐 사과 깎아 먹고, 뭐 저는 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군대에서 총 닦느라고 너무 싫어가지고 민간인 돼서도 총 닦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뭐 사격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사격 스포츠장 가면 총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집에다 놓고 그 뭐라 그러죠? LSU라 그러나? 그 총기 닦는 거 있잖아요. 기름. 그 진짜 군대에서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총 닦는 거. 하여튼 그래서 집에 부엌칼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잖아요. 칼은 무기입니다. 충분히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칼로 사람을 해치지 않죠? 왜? 제 멘탈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칼로 제가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저는 범죄자가 돼서 일생 동안 지금 박사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실리콘밸리 대기업 들어왔는데 그 칼 한번 잘못 휘둘려서 제 인생 망치고 감옥 갑니까? 절대 안 그러겠죠. 왜? 잃을 게 많고 내 멘탈은 건강하니까요. 그쵸? 하지만 칼이 위험할 수 있어요. 기차역 앞에서 쓰레기통 주워 먹고 그 쓰레기통 옆에서 잠자고 있는 거지한테 칼을 쥐어주면 신뢰할 수 없어요. 멘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 주워 먹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칼을 쥐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탈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총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총을 쏘면 안 된다. 자기 집 방어할 때만 써야 되고, 뭐 스포츠 용도로만 써야 되고, 사냥 용도로만 써야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보수의 생각이에요. 그럼 미국의 진보의 생각은 뭐냐면 총기 자체를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보 세력들은 도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교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교육을 하지 않고 총기를 규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예요. 도덕 교육을 하지 않고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된다, 이런 도덕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칼을 다 회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도덕 교육을 하지 않고 칼을 다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야구바대로 범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좌파 진보에 규제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도덕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도덕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들은 굉장히 사실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올바른 생각들이 성경을 베이스로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를 세우고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고 그렇게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의 뿌리가 이제 공산주의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널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면은 인본주의의 툴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좌파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엔 큰 거짓말에 속아서 도덕적 교육을 못 받게 되고 세상의 악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세요.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보지 말고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도덕을 가르쳐야 됩니다. 도덕을. 아시겠죠? 그리고 자유를 줘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널리즘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민주화, 그리고 뭐 자유 하는데, 사실 저널리즘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널리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저널리즘이 계속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개인 방송이라는 이 컨셉으로 대형 방송사와 대형 미디어가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개인 방송 자체가 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어떤 영상에 빠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어떤 보고자 하는 어떤 진실들을 스스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이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대중이 그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에 의지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스마트폰이라는 필터로 보면 안 돼요.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사시는 분들은 서울도 살아보고, 서울 사람들은 지방도 좀 살아보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막 다 살아보고, 이게 미국도 좀 와보고, 유럽도 좀 가보고, 일본도 좀 가보고, 직접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저널리즘이 굉장히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건 일본 문제, 뭐 일본 사람들은 다 막 악마 같은 존재로 저널리즘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 가서 일본 사람 만나보세요. 일본인 친구 한번 사귀어보세요. 일본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일본인 친구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야, 요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돼요. 여기 얘기하다 보면은 일본이 정말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중간에 저널리즘이 계속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저널리즘의 필터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인 친구가 있으면 돼요. 백인 친구가 있으면, 야, 백인들의 문화 요즘 어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미디어가 굉장히 심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장악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저널리즘 안 좋아합니다. 진실은 항상 저널리즘 저 너머에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저는 좌파는 아니거든요. 좌파는 아닌데 좌파 친구들이 있어요. 좌파 열심히 좌파 사상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접 또 얘기해 보면은 또 저널리즘이 또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보고 말하고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